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트럼프 관련된 얘기죠. 트럼프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선거를 신나게 치러야 되는데, 지금 그 선거가 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6월, 7월까지 아마도 선거를 해보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트럼프가 뭔가 그 정책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줄면 줄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을 타기 위해서 자화자찬적인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지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백악관에서 지 방송을 찍어갖고 방송국에다가 온라인으로 연결해갖고 일종의 중계 강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CNN이나 뭐 일반 언론 방송들이 트럼프 얘기할 때 그냥 방송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있는데 방송을 툭 끊어버려. 지 얘기 또 하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 뭐 이딴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까지 지금 트럼프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일종의 손절매 전략, 그러니까 인기 회복을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잡은 게 WHO인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네.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WHO가 이제 중국 소나기에 놀아난다는 말 많았고요. 일본이 1,000만 불씩만 꽂아주면 통계 조작도 해주고 일본 순위도 내려주고 이래갖고 저 새끼들이 심부름 센터지 저게 무슨 국제기구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도 이 WHO를 크게 이게 좋게 보고 있질 않았었는데 지금 WHO 담당하시는 그분이 좀 줏대가 없죠. 이디오피아 그분이 이제 애초에 뽑히실 때부터 원래 그 중국 통이었어요. 네, 그 중국에서 투자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국 돈에 중국 장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예견된 사태였는데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중국 편만 든 거죠. 근데 이제 WHO에 들어가는 그 기구 예산의 15% 정도, 그러니까 제일 큰 비중이래요. 약 4억 달러를 지난해에 미국이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담한 거는 약 그 8,600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한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에, 돈은 미국에서 받고 충성은 중국에 가서 하는 이런 정말 그 준석이 네 이래도 되나라는 상황이 그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트럼프도 좀, 왜 우리 키트 받아놓고 딴소리 하는 거야? 정말 그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WHO가 이 기회에 사실은 돈을 좀 땡겨보려고 했어요. 누가요? WHO가 어, 이제 팬데믹이 이제 딱 그 창궐이 됐잖아. 창궐이 되니까 WH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국제 무슨 뭐 이제 방역 기구 뭐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조성하기 위한 기조 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 보러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이 와 있는 상황인 거거든. 네네. 근데 5월 달쯤에 국제적으로 WHO가 주재하는 모임을 가지고 뭐 WHO가 뭐 이제 뭐 아마 한국이 중심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불렸으니까 한국식 방역 방식과 뭐 검역 방식, 그 뭐 관리 방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10억 달러를 모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모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지.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네. 되게 10억 달러가 되게 쉬운 돈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조 2천억. 푼돈이지 뭐. 내 10조세인데. 네. 그래서요? 네. 아무튼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오는 돈 말고 네. 정상적인 회비 말고 특별 회비를
한 1조 원을 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초청을 해놓고 작업을 벌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구에서 키트를 뭐 공동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 기구를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뭐 아마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 트럼프가 누구야? 이재 박잖아. 이걸 WHO에게 주기 싫은 거지. 그게 장사꾼이지. 그거를 현재 미국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TF팀의 수장한테 그 권한을 주고 싶은 거야. WHO를 무력화시키고 그러한 백신 개발을 비롯한 방역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운영을 자기 미국 내 TF팀, 엄밀히 말하면 자기 딸하고 사위한테 그 권한을 밀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진짜 설마 했다 네. 또. 설마 했지? 또 네. 그분이 나올 줄. 그래서 쿠슈너하고 이방카한테 이 권한, 이방카 그 둘이 뭘 안다고 지금 미국의 지금 그 바이러스 퇴치 TF팀 수장이에요, 팀장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외 중에 눈치 없는 우리 문일리가 한국에서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공장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얼마나 윌리가 믿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윌리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악소문이 퍼진 게 아닌가 현대피셜로 그러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 초창기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초창기부터? 현재 그 얘기를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 트위터가 됐든 뭐 SNS가 됐든 트위터의 제왕 트럼프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빌 게이츠하고 사업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내부 사정이다 라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헤게모니를 쥐고 방역 사태를 자기 주도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WTO를 고사시켜 버리려고 하는 WHO, 그냥 후라고 할게요. 이렇게 부르면 반칙인데. 그냥 세계보건기구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길잖아. 네. 세계보건기구를 고사시켜 버리려는 전략에서 모든 지원금을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장도 유엔 사무총장도 말리고 있고 세계 언론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WHO를 이렇게 신경 쓰이냐 무력화 시키려고 하면 어떡하냐. 망설여지죠. 네. 그 순간에. 네. 좀 관대함으로 좀 이해를 해다오라고 아까 얘기했던 WHO 사무총장 구테헤스, 이름도 어려워. 이 사람도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WHO가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이렇게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데 이게 사실 맞는 얘기냐? 이건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미 11월 초부터죠. 미국의 각종 정보기관과 의료기관들 안에서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하는 메시지들, 보고서들을 꾸준하게 트럼프한테 제출을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CIA가 이번 사태는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직접 보고서를 했는데 이 상황 보고를 전부 개무시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CID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질병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방송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군부대에다 격리시설을 준비를 했고 관을 완전하게 밀봉할 수 있는 플라스틱 관들을 비축해 갖고 쌓아놓는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나름대로 이게 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모든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3월달까지 그까짓 거 독감 그거 그냥 잠깐 앓고 나면 되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는 방식으로 이걸 개무시했다는 거지. 이거는 딱 하나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로 해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야. 송유관 사업이나 무슨
멕시코하고 장벽 치는 뭐 이런 건설업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자기 연관 있는 기업들이나 사람들, 세력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치면 이 사업을 진지게 했을 거야. 근데 이 백신 사업은 빌 게이츠와 뭐 빌 앤 메리츠 뭐 그 재단이 주도를 했지만 그 배경에는 워렌 버핏하고 오바마가 있단 말이야. 오바마와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하고 함께 한 게 세계 백신 기구를 비롯한 뭐 이런 백신과 관련된 연구 기금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 사들이기. 그러니까 백신을 제조하거나 원자재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인도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사업 그리고 세계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것들을 신종으로 만들어 갖고 어디다 세웠죠? 한국에 세웠죠? 네. 한국에 세우고 2년 만에 어떻게 됐죠? 메르스 사태가 났단 말이에요. 어디에 세웠죠?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있는데 얻어서 세웠단 말이야. 이게 VIIV인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런 음모론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가 자궁경부 백신부터 시작해갖고 백신을 맞자라는 운동을 맹렬하게 펼쳤었고 오바마의 치세 하에서 미국 육군이 지금의 생물학 무기 관련한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실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던 실험장이 우리나라였던 것이죠. 평택 비행장을 비롯한 뭐 오산 시험장이나 부산 이런 쪽에서 세균학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뭐 그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탄저균 실험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져놓고 보면 지금 있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업 구조는 트럼프 게 아닌 거야. 오바마 건 거야. 지금 자궁경부한 백신도 뭐 오바마가 추진한 거예요? 오바마가 그걸 맞자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직접 자기가 접종을 했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독감으로 인해서 매년 적게 죽으면 뭐 한 15,000명, 많이 죽으면 8만 명씩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백신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예방 바이러스들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미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긴 거다. 감기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거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미국 안에 존재해요. 근데 이 감기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올해도 지금 2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올겨울에도. 논리도 맞나? 거기 백신도 비쌀 텐데. 아니 이게 비싸긴 한데 백신을 놨기 때문에 더 발병을 했거나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신 자체가 단순하게 치료하는 백신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데, 하여튼 이 백신 사업이 오바마가 추진하던 그쪽의 메인스트림 안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경고였다라는 어떤 이제 내부적인 음모론이 있어요. 충분히 의혹을 갖고 해볼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라도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게 돼서 진단자 수를 늘리고 그걸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이걸 어차피 돈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갖고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WHO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면 우리 딸과 사이가 하는 미국이 중심된 기구나 단체가 이걸 진행하는 게 좋겠다. 빌 게이츠가 중국이랑 WHO랑 이걸 해가지고 이거 진행하는 거는 그닥 탐탁치 않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까뭉개쓸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미국 국민들한테 클로로킨을 비롯한 아베간도 쓰라고 했죠. 아비간. 네. 뭐 이런 감기 치료제나 일선 말라리아 치료제, 뭐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투여해갖고 현장에서 투여해라. 손해볼 거 뭐 있어? 약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는데 이런 태도로 보건당국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병원 안에서도 어떤 제대로 된 약이라든지 진단키트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실제로 뭐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오래된 마스크를 빨아서 계속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없이 맨 얼굴로 이 환자들을 맞이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의사들도 마스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쓰레기 봉투. 그렇죠.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도 나왔었죠. 네. 그분들은 지금 사망하셨어요, 다. 아무튼 근데 세계에서 마이크래. 마스크 생산하는 세계 2위 회사가 3M과 허니웰이라고 미국 회사예요. 음. 어, 근데 문제는 이 미국 회사의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3M도.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공장은 말 그대로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장도 못 만드는 수준의 라인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시는데요. 미국에서 먼저 쓰레기 봉투 쓰고, 네, 진료했어요. 지금 어디서든 다 아쉬운 참에 지금 쓰레기 봉투고 뭐고 뒤집어 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보호 장비의 부족 사태가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비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주요 생산 소재 수입국이었던 미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진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시중에서 안 팔리니까 국내에 있는 물건들은 공장들은 점점 더 문을 닫게 되는 거고, 뭐 의료용 95% 닫아주는 그 N95 그 기준의 필터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일반적인 면 마스크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다가,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검체 실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면봉도 지금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 면봉을 그 일반 중소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이 면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마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서 1, 2위로 많이 생산이 되지만 그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그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외주, 그러니까 싼 공장에서, 외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이런 방식에 대한 일종의 회의가 생긴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이러한 그 경공업 제품들의 외주화를 그대로 용인할 거냐라고 하는 그 미국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가 마스크와 호흡기 제품, 부품 같은 100여 개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일종 물량을 조절하면서 이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못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이에요. 맞죠? 그 쓰레기 봉투를 여러분들이 우리 쪽에 생각하는 그런 봉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재활용을 담고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 파란색, 미국의 쓰레기 봉투는 우리 거랑 사이즈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미국 쓰레기통이 우리 것만 안 해요. 거의 200리터, 300리터 들어가는 큰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면 다 그냥 그 코트가 됩니다. 맞아요. 의류가 되죠. 머리만 뚫고 쓰면 그냥 옷이에요. 그런 그 파란색의 쓰레기 봉투들을 대신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의료진의 사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의료진이 이 정도로 공급을 못 받을진데 일반 서민들에는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고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반인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거의 하루에 2,00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최고로 2,200명까지 죽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죽어나가면 40만 또는 200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끔찍한 경고도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20만 안에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도 사망자의 증가 추세가 줄질 않고 있는데, 더 이상 그 공장을 안 돌리면, 도시봉사를 해놓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도시봉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좀 인종 문제, 좀 차별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사망자의 70%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콜라 바이러스를 흑인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루이지애나, 시카고, 미러키 같은 지역에서 집중적인 흑인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라틴 계열, 그러니까 중남미 계열 사망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고, 미국 이제 중부 내륙 안에서는 인디안들 있잖아요. 과거 이제 원주민? 원주민들, 우리 몽골계죠. 그 원주민들의 사망률이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소득 계층 또는 인종차별에 의해서 아무래도 외곽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도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도 이 무용고 시신이잖아요. 이게 너무 크게 와서 잘 모르시는가 보는데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그 하트섬이라는 섬이래요. 네. 네. 그 섬에 보면 밑에 그 하얗게 보이는 이게 무용고 지역 사람 없는 섬인데 저런 무용고 지역 섬에다가 이 나무관으로 만든 임시관을 짜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가매장 뭐 매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봉본을 쓰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지만 그냥 트레일러로 땅을 길게 파고 나무관을 촘촘히 쌓아갖고 쌓아 올린 다음에 그냥 덮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연구자가 나오면 찾을 수 있게끔 코드 번호 관짝에서만 적어놓고 이렇게 소나무관이래 이게 소나무관으로 수십 개씩 하루에 뭐 50개 이상씩을 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뉴욕주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요. 처음에 이 서부 쪽에서 시작된 감염이 왜 뉴욕으로 건너왔는지 모르지만 이 뉴욕주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만 20만이 넘고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 비례를 따져놓고 보면 이게 이제 한국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국이 3배인 거예요, 뉴욕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뉴욕의 상황하고 똑같은 감염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만 감염에 한 3만 명 사망한 뭐 이런 상황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미국인이 뭐 3억 5천이고 그 정도면 한 10,000명 죽은 게 뭐 어때라고 하지만 뉴욕 지역에서의 사망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욕이 지금 인구도 많지만 그 이동하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뉴욕의 월가라든지 주요 그 행정 도시들, 행정구역이나 저 번화가는 이제 완전히 재택근무를 한 달 이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안에 엘리트들은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을 뿐더러 죽고 나서도 이 시체 자체를 시체 보관소 같은 데서 제대로 보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감회장 상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뉴욕 그 시내 안에서는요,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 하수구를 비롯한 건물 주변에 살고 있던 쥐떼들이 엄청나게 굶주려가지고 쥐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싸우고 하는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상황들이 뉴욕 도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